예, 안녕하십니까. 아, 이 한간에는 이제 이 미디어치가 이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기만을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데, 아, 그냥 그 예상 그대로 가고 있어요. 예상 그대로, 뭐 무너지는 거는 뭐 나중 문제고, 다른 걸 떠나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교체할 의지는 전혀 없었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때문에 무너지느냐는 다 원인이 다를 수가 있어요. 오히려 능력도 안 되고 깜도 안 되는 게 괜히 문재인 정권 심판하려고 달려들다가 무너지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문재인에게 빌붙어서 빌면서 살아가는 게 윤석열 정권이 오래 가는 수가 있어요. 음. 그러니 무슨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기만을 기다린다? 가장 빠르게 무너지는 거는 문재인하고 들이받다가 죽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 무슨 뭐 윤석열 정권 무너지라고 문재인 들이받고 뭐 해라,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사기 정권 사기친 거예요. 한마디로 보수층에다가 사기친 거예요. 문재인의 밑에서 그냥 해먹는 그런 자들이 그냥 보수를 사기쳐서 마치 문재인을 감옥 보낼 것처럼 사기쳐서 집권하는 거기 때문에 무너지기만을 뭐 기도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요. 윤석열 정권을 우리가 타도하고 퇴진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뭐. 기도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게. 제가 오늘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도 여러 명 전화 와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좀 알려줬는데, 이건 뭐야, 이건 뭐지? 어, 기사 지운 거 검색해볼까? 아니, 검색이 아니라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윤석열하고 문재인이가 내일 이 단둘이 밀실에서 만난다는 거. 지금 그 기사인데, 그 기사 워낙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그 중에 하나 골랐는데, 아, 그 윤석열 문재인 회동만. 이거잖아요. 뭐 아무 기사나 봐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거를 보고 악, 그냥 확 해버린 게, 해석자 없이 허심탄회한 대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보수 개돼지들은 모르겠지. 설마 모르겠지 하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자, 팩트만 말씀드리면은 정권을 교체했을 경우, 지금 이 둘은 교체했다고 지금 사기치고 있죠. 윤석열 쪽에서는 교체했다고. 지금까지 87년 이후에 정권을 교체했을 경우는 항상 배석자가 같이 회동을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이유가 있어요. 반면에 정권을 연장한 경우는 배석자 없이 만납니다. 이게 지금까지 늘 그래왔던 거예요. 자, 먼저 이명박, 박근혜 단독 오찬 다음 정부에서. 이거 뭡니까? 정권 연장이죠. 정권 연장 아닙니까? 같은 당 소속이고, 물론 사이는 안 좋았지만 어쨌든 정권 연장 아닙니까? 어떻게 하느냐? 단독이야, 단독. 배석자 없이 연장했으니까. 자, 그리고 이 김대중, 김영삼. 이거 정권 교체죠. YS가 그 당시에 이 보수당으로 들어와가지고 신한국당에 있었고, 김대중이 새정치국민이 아닙니까? 완전히 정권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배석자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 보니까 아예 와이프까지 끌고 왔더만. 배석자 플러스 와이프들까지 끌고 와서 만났어요, 이거. 자, 누구누구 배석한나 봅시다. 김중건 당선자 비서실장, 정동영 대변인, 김용태 비서실장, 청와대 비서진. 이렇게 배석자가 있습니다. 이 배석자가 있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양자가 만났을 때 사실상
영수회담하고 준하는 수준의 합의문을 발표하는 경우 때문에 그래요. 자, 김대중 당선자가 구술한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합의문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둘은 원래는 영수회담이지. 김영삼이 현직 대통령이고 김대중이 야당의 총수였기 때문에 영수회담이란 말입니다. 이 영수회담 할 때 배석자가 있는 경우 있고 없는 경우 있어요. 영수회담 같은 경우는. 근데 영수회담에서 배석자 없이 하잖아요. 그럼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 삼당 합당 같은 그런 딜이 쳐요. 노태우 대통령이 요 김영삼이 김종필, 김대중을 배석자 없이 불러가지고 삼당 합당 딜 쳤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영수회담 때는 배석자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둘이서 무슨 얘기했는지 말이 엇갈려고 싸움 날 수도 있고, 아까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두 권력끼리, 실제로는 여당 권력과 야당 권력이 견제해야 되는데 두 놈이 딜을 칠까봐 기본적으로 이 야권 지지층 때문에 배석자들을 동원하는 겁니다. 대부분 현직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권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정권이 교체됐잖아요. 그럼 야권 총재가 이제 차기 대통령이 돼요. 현직 대통령은 가급적 데려오지 마. 똘마니들. 우리 둘이 얘기하자. 이러고 싶어 해.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은 딜을 치고 좀 덮을 거 덮고,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야권에서 정권 교체했는데 배석자 없이 뚫레뚫레 갔다가는 바로 사꾸라로 몰리기 때문에 배석자들을 데려가는 겁니다. 사실은 이 김대중, 김영삼이 둘이 가장 많은 야합과 딜을 친 사이인데도 둘이 하도 뒤통수를 많이 치다 보니까 배석자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놈이 말을 바꿀 수가 있어서. 자, 그 대신에 김대중, 노무현 정권 연장이잖아요. 연장 정도가 아니고 아마도 현직 대통령 중에서 전두환, 노태우 때 이후에 야권에서는 가장 화끈하게 이 지원해준 게 이제 김대중이에요. 노무현이 사실은. 노무현이 높은? 그 웃기는 얘기고, 김대중이 다 조직적으로 다 지원해가지고 광주에서 이기게 하고, 물론 김대중이가 또 노무현을 못 믿어가지고 정몽준을 또 끌어들이는 이런 짓을 해서 실제로는 김대중의 힘으로 당선됐는데, 노무현은 저 김대중 저게 나이 가지고 장난쳐? 저거 한번 손 좀 봐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대북 송금을 뒤져가지고 김대중 측근들인 박지원이 건너가고 싹 다 감옥에 보내버리는 그런 일까지 벌어진 거죠. 이 둘 사이 문제 때문에 문재인과 이재명이 끝까지 서로 못 믿었을 겁니다. 아마 이 둘 사이 문제 때문에. 자, 어쨌든 믿든 안 믿든 이 둘은 어쨌든 정권을 연장했기 때문에 둘이 당연히 배석자 없이 둘이 만났고 여러 가지 딜을 쳤는데, 그 중에 딜을 친 게 이제 사실은 대북송금, 야, 무현아, 너 내가 봐줬으니까 대북송금 덮어라. 이렇게 했는데, 그냥 노무현이가 어찌 보면 노무현이 뒤통수 쳐버린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둘이서. 자, 마지막으로 왜 배석자가 필요하냐를 결정적으로 이제 알려주는 게 이 둘. 둘 다 뭐, 역시 뒤통수 사기치는데 이제, 거의 탑급이다 보니까, 요 둘이 만났을 때 이게 배석자가 있었는데도 이놈이 뒤통 쳤다 누가 쳤다 가지고 개싸움 벌어졌거든요. 둘이서. 배석자가 있었는데도. 자, 노무현 이명박 2월 18일 대화 진실은 녹음기 꺼내면 둘 중 죽는다. 녹취 까란 말까지 나왔을 정도로 이 둘이 개싸움 났어요. 왜 개싸움 났냐? 바로 이 한미 FTA의 이 소고기 협상 문제 갖고, 그 당시 소고기가 왜 터졌냐면은 한미 FTA의 이 타결을 위해서는 미국 쪽에서 얘기한 게 선 문제로 소고기부터 풀라. 왜 미국산 소고기 수입 못하게 하냐?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 풀어라. 이게 선 타결 조건이었기 때문에 이걸 안 풀고는 한미 FTA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노무현이가 한미 FTA를 타결시켰잖아요. 타결시켰는데 여기서 막 미국 자동차 노조가 또 시비 걸고 막 시비 걸면서 양쪽에서 뭔가 정해놓은 게 계약 문제하고 자동차 문제, 소고기 문제를 선결 우선 조건으로 다시 풀자. 그러니까 노무현이 만들어 놓은 한미 FTA를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려면은 이명박 입장에서는 소고기를 풀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했다는 거야, 둘이서. 이 얘기했고, 노무현이가 소고기 이거 푸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거든.
그 이명박이 풀었는데 그냥 3월에 촛불 들고 나오고 막 깽판 치니까 정권 날아갈 뻔했잖아요. 그래서 이명박이 노무현한테 SS를 쳤다고. 야야 씨 네가 풀라 그랬지 않냐 소고기. 그랬는데 노무현이가 무슨 소리냐 내가 언제 풀라 그랬냐 적당히 잘 협의하라 그랬지. 이래가지고 개싸움이 나서 이명박이랑 원래 노무현이는 딜을 쳤는데 두 놈이 딜을 쳤어요. 딜을 쳤는데 안 되겠다. 손 좀 봐주자 그래가지고 노무현이를 수사하다가 사고 나가지고 뛰어내린 거 아닙니까? 여기에 배석자 다 있었어요. 이 둘 사이에 임태희 비서실장 등등 배석자가 다 있었거든요. 배석자가 있었는데도 말이 바뀌어가지고 결국 어쨌든 이 비극으로 끝난 게 이 문제입니다. 이게. 자, 양자회동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자격으로 배석했던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만 내용 다 사실이 아니다. 자, 그 당시에 노무현이는 미국과의 소고기 수입 협상은 이제 마무리할 정도로 다 됐지만 자동차 제협상 유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서명을 미루고 있는 것. 그래서 준비해둔 대로 소고기 협상을 처리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명박이한테 하여튼 소고기 야 그냥 도장 찍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 노무현이는 웃기는 얘기 나 그런 얘기 안 했다. 그러면 야 녹취 까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이제 사고 터진 거 아닙니까? 이거만 봐도 이 둘은 완전 야합을 했다니까요. 둘이 완전 야합을 했어요. 이상득 씨가 껴가지고 우리는 서로 감은 웃기는 얘기들이 지금 그 밑바닥 애들이 하여튼 감은 타령하는데 하여튼 둘이서 이명박 감은 노무현 감은 우리 식구들은 안 건드린다 서로 이런 짓을 한 사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석자가 있었고 배석자가 있었는데도 개싸움 나가지고 한 명이 뛰어내려야 되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정권 교체 과정에서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만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정권 시판의 시초거든요. 정권 시판하는데 첫 단추이기 때문에 당연히 배석자가 양쪽에 있어야 돼. 배석자가 있어가지고 양자가 합의문을 발표해버려야 돼요. 관정에서.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는 차기 당선자가 세게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세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현직을 몰아붙이고 현직은 그냥 원래 목숨이나 그거라고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문재인이가 분명히 야 너 윤석열이 똘마리들 데려오지 말고 너 혼자 와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차기 대통령의 프라이드가 조금이라도 있는 자면요. 아 그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나도 내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내가 당신 사냥개라고 욕을 먹고 있는데 그냥 혼자 쫄래쫄래 못 갑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좋다고 그냥 가서 둘이서 밀실 만나겠다고 한 게 윤석열입니다. 그럼 윤석열이는 내일 가서 무슨 얘기를 할 거면 문재인은 무슨 얘기를 할 겁니까? 둘이서 밀실에서 분명한 건 확실하죠. 이 두 놈이 만나가지고 내일 밀실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한 거는 얘기 안 하겠죠. 두 놈의 이익에 따른 그런 얘기만 하겠죠. 뻔하죠, 뭐, 그거는.